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튜토리얼 방식으로 메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코드가 있는데 올바른 마크업을 해달라는 거는 요거를 이제 메뉴에 맞는 마크업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작업을 해줘야 되냐, 일단 메뉴 박스로 감싸야 되고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을 뭐 메뉴 박스, 메뉴 1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ABC라는 말은 쓰시면 안 돼요. 이제 정확하게 클래스명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자식으로 UL이 오면 되고, 얘가 이제 메뉴로서의 역할인 거고, 그 다음에 UL의 자식으로 LI가 몇 개? 세 개가 위치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뉴, 아이템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녀석을 여러분들 MS를 이용해서 한 번에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다? MS로도 여러분들 만들어 보신 분들 굉장히 잘하신 건데, 내부에 메뉴 1에 자식인 UL에 li 곱하기 3개에서 여기다가 메뉴, 아이템 이런 식으로, 자, ms를 이용하면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ms도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메뉴를 손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요게 정답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메뉴 아이템 앞에 점을 없애달라 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택자 쓰실 때 꺽쇠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꺽쇠를 이용해서 작업을 먼저 하세요. 후손 선택자 쓰지 마세요, 지금은. 강사가 쓰지 말라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후손 선택자 개념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러니까 ASML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후손 선택자를 막 쓰시는 분들 계세요. 당연히 그럼 디자인 적용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꺽쇠를 이용해서 일단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찝는 연습이 되면 후손 선택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메뉴 1에 자식인 UL의 li, 얘한테 접근해야죠. 그죠? 그죠? 지금 보면 메뉴 1의 자식인 UL, 그의 자식인 li니까 얘를 말하는 거니까. 왜냐면 점은 li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리스트 스타일을 어떻게 논처리해서 점을 제거를 해줘야겠죠? 그죠? 자, 여기 정답이에요. 그럼 다음 문제. 자, 그러면 li는 뭐예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줄에 여러 개 보이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얘를 뭘로 바꿔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자, 제가 왜 인라인 블럭으로 바꾼다 했죠? 나중에 여러분들 li한테 너비, 높이, 패딩, 마진 뭐 이렇게 넷 중에 하나를 줘야 되거나 아니면 넷다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라인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패딩, 마진, 높이, 너비가 안 먹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라인 블럭을 줘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UL의 배경색을 칠해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메뉴 1의 자식인 UL한테 뭐 배경색은 여러분들 아무거나 칠해보면 되겠죠? 저는 AF 해가지고 배경색을 칠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UL도 디스플레이가 블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UL과 li는 둘 다 디스플레이가 뭐다? 블럭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메뉴가 최대한 적은 너비를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인라인 블럭으로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인라인 블럭으로 주게 되면 너비가 최소잖아요. 그죠? 왜 인라인으로 작업을 안 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메뉴한테도 너비, 높이 또는 패딩 마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라인 블럭으로 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메뉴 아이템과 메뉴의 마진 패딩을 0으로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메뉴 아이템과 메뉴의 마진 패딩을 0으로 만들어 달라는 건 뭐예요? 얘가 li가 메뉴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에 메뉴는 UL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자, 패딩과 마진을 0을 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li한테는 패딩 마진을 0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패딩 마진을 주는 이유는 UL 때문에 주는 거예요. UL 때문에. li는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중복을 나중에 노멀라이즈를 통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UL과 li의 기본 디자인을 노멀라이즈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문제 정답을 보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UL과 li를 한 묶음으로 잡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패딩 0, 마진 0, 그러면 리스트 스타일을 문처리. 자, 이렇게 하면 길이가 줄어들어요. 노멀라이즈 하는데. 왜냐면 UL을 따로 해야 되고 나중에 li도 따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묶어놓으면 물론 UL은 리스트 스타일이 안 들어가 있지만 어차피 이렇게 해도 노멀라이즈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작업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당연히 안 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중복을 최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좋은 코드입니다. 그리고 중복을 최소화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디자인이 변경됐을 때 그 하위 요소까지 그거에 맞춰서 같이 변경되는 그런 구조, 뭐 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지향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메뉴를 가운데로 정렬하려면 지금 뭐예요? 자, 내부가 뭐예요? 메뉴 박스죠. 그러면 이 메뉴 1한테 접근해가지고 얘를 보더칠 해보면 어때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UL을 인라인 블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를 가운데로 정렬할 수 있다 없다? 정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인라인이기 때문에 UL은 뭐 취급된다? 글자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 1 입장에서 하나의 글자 취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해준다? 텍스트 얼라인을 줘가지고 가운데로 정렬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메뉴 완성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색상은 그냥 제가 적은 거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지우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도티드 걸려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 없어요. 지우시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그레이 적혀져 있는데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메뉴를 완성을 하려면 이제 LI한테 뭘 줘야 돼요? LI한테 적당하게 패딩을 한 15픽셀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네가 둥글어야 되잖아요. 그럼 UL한테 뭘 줘야 돼요? 보더 레디우스를 10픽셀 주시고, 자, 저는 패딩을 0, 10픽셀 정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글씨가 파란색이니까 컬러도 이렇게 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일반적인 메뉴는 완성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A 엘리먼트를 사용해달래요. 그러니까 메뉴라는 거는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메뉴 아이템한테 뭘 해야 된다? A로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구조로 써줘야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MS를 이용해서 한 번에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다? 메뉴 1에 UL에 LI 곱하기 3개 그의 좌측으로 A href 샵 쓴 다음에 메뉴 아이템 달러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메뉴를 이런 식으로 손쉽게 만드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좀 더 올바른 마크업이라는 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자, 패딩한테 뭐 10픽셀을 주는 건 아닌데 일단은 여기다가 어떻게 줘야 돼요? 자, A의 디자인이 굉장히 구리죠. 그래서 메뉴 1에 UL에 자식인 LI의 자식인 A한테 뭐 해줘야 되겠어요? 자, 일단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 처리해줘야 되고 컬러도 마찬가지로 뭐 해줘야 되겠어요? 블랙으로 주면 되겠죠, 일단.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도 저는 볼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클릭했을 때 이제 이동하는 그런 요소가 됐어요. 자,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A를 노멀라이즈 해달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A를 우리가 선택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 A한테 디자인을 입히는 게 굉장히 A를 노멀라이즈 해주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떻게 해주면 된다? 자, 문제 보면 A 노멀라이즈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사실 이제 블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너리로 해야 돼요. 이너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컬러를 이너리 해주시면 되고 텍스트 데코레이션까지 논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요게 정답인 거죠. A의 노멀라이즈.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돼 있긴 해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서의 글자색을 블루로 변경해달라는 거는 문서의 글자색을 뭐 A를 선택해서 바꿔도 되지만 저는 바디한테 뭐 할 거냐면 컬러를 블루라 쓸 거예요. 그러면 다 모든 색상이 뭘로 바뀌어요? 블루로 변경되겠죠. 근데 보시면 여기 컬러 블랙으로 했기 때문에 얘가 우선순위가 훨씬 세기 때문에 지금 블랙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A 엘리먼트 글자색에 대한 개성을 없애달라. 개성을 없애달라는 거는 내가 부모가 준 걸 물려받겠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나한테 상속해줄 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속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상속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준 그 개성에 따라 살다가 그 다음에 커가면서 뭘 따라요? 나만의 개성이 생겨가지고 나만의 개성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컬러 블랙이라는 건 지금 얘한테 나만의 개성을 준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뭘 준다? 이너리스를 통해서 줘가지고 나는 부모 걸 물려받겠다. 부모가 준 디자인을 물려받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A의 노멀라이즈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론 바디에다가 우리가 컬러 블루를 이런 식으로 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대세는 블랙이에요. 다시 모든 글자색을 블랙으로 변경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블랙으로 뭐 변경이 되어 있죠. 이건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A가 주어진 공간을 가득 채우게 해달래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더가 아니라 패딩을 LI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여러분들이 보더를 칠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A가 주어진 공간을 가득 채우려면 패딩을 누구한테 줘야 된다? LI한테 주는 게 아니라 A한테 줘야 된다고요.
근데 A한테 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패딩이 먹은 건가요? 아니죠. 먹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인라인 요소는 패딩 마진 높이 너비 안 먹는다 했죠. 그거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가 최소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 되면 패딩 마진 높이 너비가 먹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이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주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블럭을 줘서 인라인 블럭을 줘서 해결을 했는데 메뉴 LI의 너비를 200픽셀로 변경해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구사항에 맞춰서 200픽셀 변경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더를 칠해보셔야 됩니다. 꼭. 자, 칠하니까 공간이 지금 이렇게 남아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여기를 클릭했을 때 얘는 클릭이 된다 안 된다? 아무리 클릭해봤자 클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은 여기서 호버를 했을 때 여기까지 검정색이 칠해질 수는 있겠지만 고객이 여기를 클릭해봤자 클릭이 안 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아니 여기를 왜 클릭했는데 왜 클릭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뭘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 문제 보면 A가 주어진 공간을 가득 채우게 해주려면 여기 보면 LI가 200픽셀이니까 A도 같이 여러분들이 200픽셀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정답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모가 200픽셀을 해서 얘가 200픽셀이 된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너비가 300픽셀로 바뀌면 얘도 마찬가지로 300픽셀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다 어떻게 쓴다? 이거를 블럭으로 바꾸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블럭으로 바꿨을 때 얘 너비가 바뀌어도 그 A는 부모의 너비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죠. 왜? 뭐 사실 이제 너비를 상속받았다기보다는 블럭은 뭐예요? 주어진 공간 안에서 너비가 최대잖아요. 최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럭을 통해서 부모의 너비가 바뀌어도 이 녀석이 뭐다? 너비를 적지 않고 그 부모의 너비에 맞춰지게끔 구조를 변경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뭐 하면 돼요? A의 배경색과 글자색을 적절하게 변경해달라 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메뉴 1에 UL에 LI에 A. 자,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렸죠. 물론 A한테 호버를 할 수 있지만 호버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바꿀 수 있지만 호버를 어디다가 땡기라 했죠? 최대한 좌측에다 땡기라 했습니다. LI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블랙으로 변경하면 되고 컬러를 화이트로 변경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마우스로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색상이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I한테 주셔야 됩니다. 호버를 A한테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튜토리얼을 이용해서 메뉴를 구현하는 방식이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힘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메뉴 만들기에 제일 기초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튜토리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